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이제 성형외과 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난다. 위험할 만큼 걱정될 만한 그런 출혈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너무 좀 제한적이라 해야 되나? 아쉬운 부분이 좀 너무 많더라고. 많이 아쉽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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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 안면 윤곽 전문 방송 십바뼈 김태규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하라고. 십바라빠라빠빠뼈. 이런 거 왜 시키는데?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광대 수술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데 그만큼 광대 수술이 좀 어렵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 중에서 오늘은 광대 수술과 관련된 것 중에서 부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비동이라는 거는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많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비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파라나잘 사이너스, 즉 코 주변에 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장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 옆에서 보면 여기 이마 앞에 여기 볼록한 부분 뒤쪽에, 그리고 저기 코하고 눈 뒤쪽 이런 데랑 이런 부분,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또 분리가 돼요. 이러면 이 안쪽에, 나머지 한 군데는 광대 안쪽에. 그래서 총 얼굴에 한 대략 4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코 바로 옆부분에 있는 광대뼈 뒤에 양쪽에 들어있는 그 빈 공간을 상악동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러한 부비동의 특징은 코 안쪽으로 반드시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일종의 배수로 역할을 하는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뼈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코 속으로 지나가는 공기에 약간 온도를 좀 데워주는 역할을 하지. 상악동은 이런 여러 부비동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노란색 부분을 상악동을 표시해 놓은 걸로 생각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게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광대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여기 보면 약간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점막이고 광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한 탁구공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이쪽에 보면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구멍이 뚫려서 이게 이제 코 속에 있는 그 점액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극단적으로 수술하다가 여기 나사를 떨어뜨렸다 쳐요. 그럼 이 나사가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입구 쪽에 가 있어. 그래서 입구보다 나사가 작으면 입구를 통과해서 코로 넘어갈 거고, 입구보다 좀 크면 그게 입구를 막고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거기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구멍으로 빠져나오면 그냥 목 뒤로 넘어가는 거지. 변으로 나오는 거지. 다이아몬드 반지 똥 쌀 때 보면 발견하는 그런 거 있잖아. 티타늄 나사를 발견하는 거지. 부비동염이라는 거는 이러한 뭐 광대 쪽이든 안쪽에 있는 거든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점액이나 고름이 차고 염증이 있는 거를 말하죠. 그 중에서 특히 상악동은 코 속의 공간하고 쉽게 잘 연결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게 좀 걸렸을 때 개인에 따라서 그쪽으로 염증이 좀 쉽게 넘어가니까 감기와 함께 상악동염이라 그러죠. 그게 생기기 쉽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약물 치료 같은 데 반응이 잘 됐기 때문에 상악동이랑 코 속 공간이 잘 연결만 되어 있으면 치료가 잘 돼요. 점막이 부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점액이나 고름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축농증이라고 그러지. 이러한 이제 부비동염 치료는 상악동염도 마찬가지지만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항생제 치료하면 거의 대부분 다 낫는데, 그래도 좀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직접 수술을 통해서 안에 있는 점막을 제거하고 고름이랑 같이 제거하면 돼요.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부비동염이 생길 때, 특히 상악동염이 생길 때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점액이나 고름 같은 게 차 있으면 이게 일단 묵직한 느낌이 들고, 아니면 이게 좀 양이 많아서 눈 주변을 자극하면 방구에 뭐 찌릿찌릿하거나 뻐근한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치아 뿌리하고 가까우니까 이빨이 아프거나 씹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광대 수술은 누차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앞광대와 45도 광대와 옆광대를 필요한 만큼을 적절하게 줄여줘야 돼요. 반드시.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45도 광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절골을 하는 건데, 이런 상악동을 피해서 일부러 절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제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 절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악동이 열려진다. 요게 기본 요지예요.
그러면 이게 상악동이 열려진다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심해도 되는 거는 이렇게 열려진 상악동이 고정하게 되면 상악동이 다치게 되고, 그리고 일부 뼈가 제거된 부분에는 열린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피부 조직으로 구성된 섬유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모양과 동일한 상악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악동을 피해서 수술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만약에 뼈를 자를 때 되게 바깥쪽을 자른다 치면 이건 일단은 수술 자체에서 광대 45도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술의 효과가 너무 없는 거지. 이를테면 바깥쪽 위주의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얼굴이 더 오히려 광대 옆부분만 들어가니까 길어 보이거나 오히려 밋밋해지고 45도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 각져 보이고, 그럼 길쭉한 정말 냉장고처럼 얼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깥쪽에 뼈를 박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아래쪽에 바깥쪽에 뼈를 박리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에 주로 이제 유지인대하고 광대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이 자체 때문에 볼처짐이 많이 생겨요. 효과 없고 볼처짐 생기고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상악동을 피해서 일부러 이렇게 절골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 우리가 수술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악동, 부비동이 열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염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려진 상악동 안쪽에 잘려진 뼈 조각이나 아니면 기타 조직들이 들어가서 그 코로 통하는 공간에 통로를 막지 않게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초기에 이러한 약간 상악동염에 정세가 있다 치면 그때는 빨리 그걸 캐치해서 항생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광대 수술 후에 생기는 상악동염에서 만성 상악동염, 만성 부비동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만성 부비동염까지 넘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광대뼈에 붙어있는 나사를 빼면서 상악동염을 동시에 같이 수술하면 돼요. 광대 수술하면서 상악동이 생기는 경우보다 축농증 있는 사람들이 광대 수술하면서 축농증까지 교정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대를 수술하다 보면 상악동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했잖아요. 안에 맑은 물 같은 거, 누런 콧물 같은 거, 심한 경우는 녹차 아이스크림처럼 굉장히 딱딱한 그런 고름 덩어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같이 제거를 해주고 점막을 제거해줘서 그 다음에 광대 수술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이게 부비동염 치료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은 것 같고, 사실은 아마 한두 번 정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윤곽 수술할 때 위험한 출혈이 있는 부분은 사각턱과 관련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양악할 때 저 코 속 깊숙한 뒤쪽 부분, 광대 수술할 때는 사실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위험한 출혈이 없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이제 성형외과 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는 이거예요. 광대 수술할 때 상악동 쪽을 절골해서 하다 보면 상악 쪽 뒤편에 있는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상악동을 포함한 광대 수술을 해서는 안 되고, 조금 효과는 떨어지지만 광대뼈 45도 바깥쪽에서 절골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사실은 좀 한참 동안 고민을 해봤었는데, 같은 윤곽을 다루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너무 많더라고. 윤곽 수술이라는 거는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안전한 수술이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출혈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10년 넘게 하면서 광대 상악동 부분 쪽에서 위험할 만큼 걱정될 만한 그런 출혈은 한 번도 없었어요. 출혈의 위험성만 놓고 따지면 사각턱 수술 아니면 양악 수술은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거지. 그 쌤의 말에 따르면 이 양악 수술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방법에 대해서. 양악 수술이라는 거는 치아가 붙어있는 이 위쪽 뼈를 얼굴 뼈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양쪽 상악동이 다 떨어지겠지, 그치? 특히나 이 상악동 뒤쪽에 있는 굉장히 좀 큰 혈관들이 이때는 좀 다치기 쉬운 거예요. 이러한 양악 수술 같은 경우는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너무 좀 제한적이라 해야 되나? 많이 아쉽지. 자, 그리고 광대 수술할 때 이 상악동 주변의 혈관은 주로 이제 옆부분하고 뒤편에 있는 혈관인데, 이 혈관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혈관들은 상대적으로 굵기가 가늘어요. 그래서 출혈량이 근본 많지 않고, 두 번째는 시야가 확보가 잘 돼요. 깊지 않고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손이 직접 닿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광대 수술할 때 상악동 뒤편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깨끗하게 지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대를 다시 고정해서 상악동을 붙여주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악동 뒤쪽에 있는 혈관들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혈이 돼요. 그러면 수술 후에 고정한 후에 거기에서 따로 출혈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광대 수술을 하든 사각턱 수술을 하든 붕대로 이제 마지막에 얼굴을 감겠죠. 사각턱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한 부위가 여기인데 이 부분을 다 압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광대는 이렇게 붕대를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옆을 감다 보니까 이 광대 앞부분하고 옆부분 일부분이 압박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광대 수술하고 나서 마취해서 낄 때 뭐 좀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너무 많이 움직인다거나 그러면 수술한 부분에서 작은 혈관에서 피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광대 앞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오고 눈동자까지 팅팅 붓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났던 피가 사각동 쪽으로 들어가서 코 속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이 부분은 작은 혈관들이기 때문에 눈 앞쪽으로 해서 붕대를 다시 감아준다든지, 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출혈로 넘어가거나 숨쉬기 불편하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광대 수술이라는 거는 결골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각동이 열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각동 속으로 수술하면서 났던 피라든지 아니면 세척할 때 사용한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이 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여 있다가 자세를 바꾸거나 옆으로 눕거나 했을 때 그 통로를 통해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부분 역시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광대 수술의 특징이, 이건 일종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각턱 같은 경우는 뼈를 자르는 양도 많고 피도 많이 나는데 문제는 이 났던 피가 입안 쪽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호수를 넣어서 밖으로 피를 빼내주는 건데, 광대는 그렇지 않고 사각동에 피가 일부분 고이더라도 그게 이제 콧구멍 송으로 빠져나오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광대 할 때는 입안에 호수를 안 넣는 거지. 이 사각동은 뼈 모형만 있지만 실제로는 신경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광대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신경은 광대 요 앞부분에서 나오는 신경이랑 45도 부분에서 나오는 신경, 그 다음에 사각동 옆부분하고 뒤쪽에 사각동의 벽을 따라서 이렇게 치아로 가는 신경들이 있어요. 사각동의 뼈를 절골하면 이쪽에 있는 신경들이 당겨지겠죠,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런 신경들은 가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머지 다치지 않은 신경들하고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이 당겨지거나 늘어나는 것 때문에 치아로 가는 신경이 마비되거나 치아가 감각이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극단적인 예로 아까 얘기했던 양악을 하면 양쪽 사각동이 완전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때는 신경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신경이 모두 다 절단이 되겠죠. 그러한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도 한 몇 달 지나면 치아로 가는 신경들이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광대 할 때 사각동 절골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신경이 늘어나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소리의 공명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좀 맑은 소리라든지 뭐 좀 높은 이런 거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노래하는 분들, 뭐 가수, 뮤지컬, 오페라, 심지어는 판소리하는 분들까지도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분들 수술할 때 사실은 이 공명 때문에 혹시나 목소리가 변하지 않을까 걱정한 적이 많아. 그런 분들 수술할 때마다 수술 끝나고 항상 물어봤어요. 혹시나 본인의 목소리가 바뀌었다거나 좀 음색이나 톤이 아니면 음질이 좀 나빠졌냐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광대 수술할 때 이 사각동 부위에 공간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과정에서 공명에 관련된 본인의 목소리와 관련된 변화는 전혀 없더라.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노래를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